안녕하세요,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. 이전 레이저 블랙 위도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키보드란 것은 컴퓨터에 쓰는 이에게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긴 하지만 만원짜리에서부터 30-40만원짜리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갖고 있는 사치품이기도 합니다. 갖고 있는 기능이라곤 컴퓨터에 입력하는 입력 장치일 뿐인데, 가장 민감한 인간의 눈과 손끝에 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 수백, 수천 가지의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드루갓이라는 회사의 하데스란 키보드입니다. 드루갓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이고 우리나라에는 드루갓이라고 부르지 않고 듀가드란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여러 다른 회사들과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싱크웨이라는 회사와 함께 콜라보하여 우리나라에는 토체-T, 토체-F 라는 두 개의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드루갓, 하데스, 미너스 이 두 개의 제품은 홍콩의 HK 게이밍이라는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. 근래에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작은 키보드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68키 제품입니다. 키가 68개 있는 제품입니다. 현재 시중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키보드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일 큰 풀사이즈 키보드는 101키, 그 다음 10키리스 키보드라고 불리우는 숫자가 없는 키패드가 87키, 조금 더 변태 사이즈는 68키. 68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이아웃이 다른 두 개의 종류로 또 나뉘어집니다. 극단적인 변태 사이즈인 60키까지 이 정도로 좀 분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, 물론 일부 제조사에 따라서 좀 더 독특한 키 배열도 많이 있습니다. 왜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를 좋아하는가? 우선 저는 업무의 특성상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최소 F키가 있는 10키리스 모델 이상을 사용해야 기능적으로는 편리합니다. 근데 제가 레오폴드 FC660M을 써보고 놀랐던 게 여러모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. 근데 얘의 10키리스 버전은 신기하게도 스테빌라이저가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. 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축의 키보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프레임에 있냐에 따라서 키감이 많이 차이 난다는 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굉장히 작은 키보드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10키리스 이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저의 취향이 조금 더 그쪽으로 쏠렸을 뿐입니다. 더불어서 작은 키보드는 책상의 공간 효율도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. 작은 키보드들이 풀배열 키보드들보다 킥앤놀이를 하면 훨씬 예뻐서 작은 키보드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굳이 드루갓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의 하데스 68을 선택한 이유는, 드루갓이라는 브랜드를 사실 제가 써본 적은 없었지만 해외 리뷰에서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. 물론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의심 반,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선입견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바밀로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중국 브랜드들이라고 모두 다 대충 만드는 것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, 아마존에서 체리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는 바디들이 이 작은 급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.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어서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 덕에 통올림과 같은 부분은 확실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, 밝은 광량을 자랑하는 RGB LED, 거기에 USB-C 타입 케이블로 연결하는 분리형 제품, 저는 이런 커스텀 케이블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호환되는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합니다. 이 제품을 업무용으로 쓰고자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저소음 적축 모델을 선택을 했으며, 게이트론 축, 체리 축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정작 중요한 거는 키감이죠. 사실 저소음 적축이 막 치는 맛이 엄청 좋은 키보드는 아닙니다. 조용한 공간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만족스러웠던 것은 바로 스테빌라이저, 통올림, 그리고 철심 소리 등이었습니다. 각 스테빌라이저는 윤활이 잘 되어 있었고, 알루미늄 바디에
무게감이 제법 있어서 통울림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. 게다가 스테빌라이저는 아주 기분 좋게 균일하게 눌리면서 철심 소리나 잡소리도 거의 없습니다. 또한 드루갓 헤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펑션 1, 펑션 2 이 두 개의 키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키 매핑을 할 수가 있고 3개의 프로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작은 키지만 펑션 키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꽤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꼭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느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단점도 굉장히 많았어요.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하데스는 ABS 키캡이 장착돼서 나옵니다. 이 제품 전용의 PBT 키캡이 있고 저는 이 PBT 키캡을 4개월 만에 받았습니다. 그 사이에 한번 분실이 되고 다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. 일반 PBT 키캡 배열로는 이 제품의 키가 조금 변태적이라서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꼭 이 전용 PBT 키캡을 끼워야 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색 키캡들은 하데스 전용 PBT 키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색깔이 들어가져 있는 키캡은 제가 따로 주문한 키캡인데 OEM 프로파일이고 이 하데스는 체리 프로파일이라서 키 높이가 두 개가 맞지가 않아요. 이 프로파일은 하나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에 따라서 OEM 프로파일을 쓰거나 체리 프로파일을 쓰거나 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서 저는 보는 것에 더 만족하면서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 이 제품은 업무용으로 사실 적합한 키보드는 아니에요. 아무리 펑션 키를 활용해서 키 매핑을 잘 한다고 한들 펑션 키를 같이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작은 만큼 예쁜 디자인과 적은 통울림, 게다가 화려한 RGB에 커스텀할 수 있는 키캡과 케이블 등 이런 자유도가 많은 키보드 또한 많지 않습니다. 눈으로 보는 신미성과 손끝에 전해져 오는 이 만족감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키보드 하나도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